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10월 13일 화요일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랄라입니다. 네. 오늘 날씨 너무 춥죠? 오늘 날씨요? 네. 저 정말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추워서? 자다가 막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불 좀 잘 덮으시지? 네, 이불 덮었는데 네, 이제 따뜻하게 해야 되겠어요. 네, 난방 잘 떼시고요. 네. 오늘 오는데 춥긴 해도 낙엽이 점점 빨갛게 물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늘은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날씨랑 낙엽 예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좀 쿨한데요. 우리 웅씨. 네. 쿨한 편이세요? 저요? 네. 쿨하다. 글쎄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안 쿨해 보여요. 저요? 뒤끝이 엄청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히랄라 씨는요? 저는 어때 보여요? 안 쿨해 보여요. 둘 다 안 쿨합니다. 네. 네. 저도 제가 정리가 될 때는 쿨하지만 정리가 안 되면 정말 약간 찌질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쿨한 사람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왜요? 왜냐면 그게 너무 좀 무심한 거 아닌가요? 감정이 없고 저처럼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쿨할 수가 없어요. 네. 주변에 연예인 보면 이효리 씨, 또 네. 공효진 씨, 이런 분들 보면 좀 쿨한 사람 같다. 네. 하는데요. 네. 웅씨 주변에 혹시 쿨한 사람 있나요? 제 주변에요? 제 주변에는 다 쿨한 사람 투성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많아요. 살? 다 쿨해요, 제 친구들. 아, 그래요? 네. 어떤 친구들이 있죠? 일단 제 친구들은요,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술을 먹으러 갈 때 돈을 안 내요. 지갑을 아예 안 가져와요. 그러면 이렇게 미안해 해야 되는데, 네. 쿨하게, 당연하게, 네, 그냥 계산대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멋있게 서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제가 계산하기를. 얼마나 쿨해요. 정말 쿨한 친구들이네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는 아직도 자주 만나는데요. 네. 예전에 대학교 때, 제 컴퓨터를 빌려갔어요. 네. 컴퓨터를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설마? 그랬더니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네. 그거 좀 달라 이러니까 팔았대요. 네. 그래서 그 남의 걸 이렇게 친구 걸 말도 없이 그렇게 팔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니 네가 안 쓰는 거 같아. 그냥 팔았어. 나 돈 없으니까. 네. 이렇게 쿨해요, 제 친구. 근데 그런 친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웅씨도 쿨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친구가 워낙 없으니까 그런 친구라도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쿨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히랄라 씨는 쿨한 사람 있어요? 저는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네. 근데 딱히 없어요. 없어요. 딱히 없어요. 네. 네, 오늘 10월 13일 화요일 정우를 부탁해 시스타의 노래로 아주 쿨하게 출발해볼까요? 네. 소? 쿨. Are you ready? Sister, embrace it. The illest collaboration. Let's get it started. I wanna rock. I wanna rock. I wanna rock. Rock it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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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난 이 시간만 되면 졸리더라. 야, 그럴 땐 이 방송 들어야 돼, 이 방송. 이 방송? 무슨 방송인데?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임대훈과 김이나의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부탁해? 네, 시스타가 부른 So Cool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니까 더 추워요. 저도요. 네. 너무 춥습니다. 몸이 많이 쿨해져요. 네,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네. 올게요. 오늘 여러분들 한 분도 안 오셨는데요? 아니, 여러분도 오늘 되게 쿨하시네요. 쿨하게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네, 내가 좋아님. 오셨네요. 웃음, 네. 하트 네. 주셨고요. 선마님 뭐라고 하셨죠? 출석합니다. 좀 춥긴 하지만 방 안 환기시키느라 창문 열어놓았어요. 정신이 번쩍 든 채로 방송 들어요. 정말 추우시겠어요. 빨리 환기 한 10분 정도 시키시고 빨리 문 닫고 좀 따뜻하게 들으세요. 네. 참 이게 저도 네. 겨울에는 추운데 환기는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환기 안 하면 또 공기도 안 좋고 감기 걸릴 위험도 있으니까. 근데 창문 열어놓으면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반만 열어요. 반만 열면 덜 추워요?
그래도 춥더라고요. 빨리 닫아요. 아, 웃겨. 네. 네. 바보은주님 오셨네요. 와, 웅라 왔죠, 염. 정원은 웅라한테 맡기자고요. 네. 네.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세요. 네. 파주 아줌마님께서도 화팅!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버스파일럿님 오셨는데요.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라고. 아유, 우리 버스파일럿님도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방송 듣는 여러분들 정말 제 주위에 감기 환자 너무 많아요. 맞아요. 다 환자예요, 제 친구들. 친구들, 아까 그 쿨한 친구들. 쿨한 친구들. 정말 몸이 쿨해요, 제 친구들. 아, 웃겨.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 밴드를 하는데 네. 거기 멤버들 다 감기 걸렸어요. 아, 네. 진짜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지금 다 누워 있대요. 못 살아. 에마리오님께서 두 분의 안쿨 입담만 듣다가 출첵도 못했다고. 아, 저희가 정말 안쿨합니다. 네, 안 쿨해요, 둘 다. 여러분, 네, 많이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클라 여왕님 오셨네요. 네, 시간이 안 맞아 처음 듣는데 30분밖에. 다운받아야겠어요. 역시 싱거운 농담 짱이에요. 이라님 노래 푹? 무슨 말이지? 네? 노래했나? 노래요? 아니, 노래. 아, 설마 정오를 부탁해. 정어를 부탁해. 우리 시그널송. 죄송합니다. 더 예쁘게 불러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네. 네. 화요일 정우를 부탁해. 오늘의 코너로 넘어갈까요? 네. 정우를 부탁해. 오늘의 코너는요. 건강을 부탁해입니다. 네. 건강을 부탁해.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은요. 제가 지난주에 잘못 소개했어요. 네. 36.6도씨인데 36.5도씨라고 하고, 사실 6도씨 정쌤으로 불러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깜빡하고 36.5도씨 정쌤으로 제가 소개했는데, 오늘 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헷갈립니다, 벌써. 너무 많이 아이고, 잘못할 것 같아요. 네, 6도씨 정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우리 선생님 건강은 괜찮아지셨어요? 네, 목소리 돌아왔잖아요. 원래 네.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네, 다행입니다. 오시는데 스쿠터를 타고 오셨어요? 네, 저 네. 뭐 계속 국민TV 올 때마다 스쿠터를 타고 오는데 네. 거리가 스쿠터 타기에 딱 좋아요. 아. 사실 추울 줄 알고 옷을 겹겹이 쌓아 입고 왔는데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저도 뭐 네. 눈사람 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바깥에 햇살도 되게 좋고 아, 그래요? 점심 드신 분들은 좀 네. 나가서 산책하기에 지금 딱 좋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햇살도 가을 햇살인데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주말 내내 추웠잖아요. 네. 지금쯤 산책하면 정말 딱 좋으실 것 그러면 같아요. 점심 먹고 이렇게 공원 같은데 네. 길에서 한숨 자도 되겠네요? 아, 그러기엔 좋습니다. 네. 그러다 입 돌아간다니까. 네. 좋습니다. 아, 네.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은 뭐 때가 때이니만큼 한참 예방접종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독감. 네. 감기와 독감의 차이점도 알려주시나요? 네, 감기와 독감은 다르죠. 이름이 독감이라 해서 감기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독한 감기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따가 다 들을 네네. 수 있나요? 네. 들려드리고 네, 급하게 뭔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되거든요. 네, 네. 우리 정쌤의 오늘의 신청곡은요? 네, 오늘은 가을방학이 부르는 감기약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사실은 모 약의 광고 음악으로 쓰였던 음악이기는 한데, 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오늘 신청곡으로 해봤습니다. 항상 그 상황에 맞는 신청곡. 네. 감사합니다. 센스 있죠? 네. 네. 가을방학이 부른 감기약 정쌤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가 정말 이 가을 하늘, 오늘 같은 파란 하늘에 잘 어울려요. 가을가을한 그런 노래였어요. 가을가을하다고. 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역시 체조로 오늘도 얘기하고 체조예요? 쭉 계속됩니다. 네. 안 하길래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 저도 오늘 몸 아프나 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같이 체조해요. 정호 체조?
먼저 머리부터 돌려주시고요. 어우, 머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왜 나가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네, 왼쪽으로도 잘 돌려주시고요.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이제 어깨를 네. 힘차게 돌려봅시다. 일단 바깥쪽으로 네, 바깥쪽으로요. 돌려주시고요. 소리가 나네요. 네, 네. 이제 안쪽으로. 안 돼요. 안쪽으로. 이 어깨 돌리는데 막 소리가 막 나는 건 네. 무슨 효과죠? 요거. 노화 현상이. 노화 현상. 네, 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허리. 네, 허리. 허리를 돌려볼게요. 허리에서도 소리가 나는 건 이건 어떤 거죠? 네. 노화 현상. 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계속 소리 나시나봐요. 네. 어떡해. 네. 둘. 자, 이제 무릎 네. 돌려볼게요. 둘, 왼쪽부터. 셋, 넷.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 무릎이 넷. 많이 시린데 괜찮나요? 겨울 되면은? 겨울 되면 더 시리겠죠? 아, 추워지면 더 시리는군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세요. 손목, 발목. 시작. 하나, 둘, 셋. 셋, 넷. 둘. 털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이게 스트레칭 효과가 좀 가나요? 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나마 안 움직이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박수 치며 끝낼게요. 네, 끝났습니다. 좀 이렇게 딱 맞추지? 난 진짜 올 때마다 신기하네. 아, 웃겨. 네, 여러분들도 체조 따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혹시 따라하신 분 있으면 후기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독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요. 네. 우리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거. 네. 독감과 네. 감기. 네.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감기 걸렸다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증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감기, 어떤 사람은 기침감기, 몸살감기 굉장히 다양한데 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한 200가지 정도가 넘어요. 그러다 200 보니까 가지. 원인을 알 수도 없고 그냥 목과 코쯤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그냥 통틀어서 감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독감은 뭐냐면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인데요. 네. 증상이 감기랑 비슷해요. 근데 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게 독하게 감기처럼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독감이라고 붙인 건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독감이라는 다른 용어는 없고 그냥 플루라고 해서 인플루엔자를 줄여서 플루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독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호흡기 감염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감기는 그럼 뭐죠? 감기는 상기도 감염을 통칭해서 저희가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감염만 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독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 등등등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 증상은 우리가 감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 뭐 포함 관계로 나눌 수 있나요? 보통 독립적으로 구별을 해서 독립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네. 네네. 그렇구나. 이 독감 네네. 예방접종 네. 저도 어릴 때 많이 아프게 맞았는데 네. 이거 꼭 맞아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그 독감이라는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웬만한 바이러스 감염들은 저절로 나아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는 감기 한번 세게 앓았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예방접종까지 맞아가면서 이걸 피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좀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독감 같은 거 앓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종을 맞으시면 되고 그냥 감기 세게 앓고 지나가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주사까지는 안 맞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건강상 예방접종을 꼭 맞았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예를 들면 이제 독감에 걸렸을 때 굉장히 그냥 건강한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 좀 크게 앓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2차적인 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보통 만성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 만성질환. 네. 그리고 임산부. 임신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예방접종 맞아도 돼요? 그렇게 네. 물어보시는데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있거나 하면 그 당사자와 그 가족분들은 좀 다 같이 맞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65세 이상 되는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지낸다라고 하면 내가 독감에 걸리면 쉽게 나을 수 있지만 내가 매개체가 돼서 괜히 어르신들한테 옮기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가족 멤버들 방금 얘기한 만성질환, 임산부, 6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이거나 아니면 같이 사는 가족분들은 다 같이 맞으시는 걸 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무료. 네, 예전에도 무료 접종이 있었는데 올해 좀 바뀐 게 있어요. 올해는 동네 의원에서도 무료 접종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보건소가 그거를 다 커버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번잡하고 사고도 좀 많이 나고 독감 예방 접종을 기다리시다가 오히려 그 찬바람에 밖에서 줄 서 계시다가 폐렴에 걸리는 사건도 생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민간의료기관하고 나누자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도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민간의료기관들에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동네 의원에 찾아가셔서 미리 전화하고 가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무료 접종 하느냐 물어보셔서 한다고 하시면 가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사 이런 거 참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무서워해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도요? 네, 저 진짜 주사 싫어하거든요. 놓는 건 참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또 주사 얘기만 나오면 막 그만 가고 싶어요. 전 막 기절해요, 주사 맞아요. 그래서 예방 접종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독감 예방 접종.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나 봐요. 독감 예방 접종은 기본적으로 맞고 나면 일주일 정도 만에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해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세 가지 항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인플루엔자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종 플루다. 네, 신종 플루. 네, 홍콩 독감이다. 네. 뭐 스페인 독감이다, 돼지 독감이다, 조류 독감이다. 이게 다 뒤에 독감이나 플루가 붙잖아요. 네. 이게 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에요. 근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들은 되게 다양한 타입의 종류가 있는데 그 해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3가지를 원래 골라서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 전 세계가 가을 즈음에 겨울을 맞이하기 전 계절에 항상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에 4가 백신이라 그래서 원래는 아까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4가지가 포함된 백신이 또 새로 나와서 올해는 아마 좀 혼란스러우실 건데 3가 백신, 4가 백신 막 이렇게 불리우고 있어요. 네. 3가 백신은 보통 예상되는 항원 3가지였다면 4가 백신은 4가지여서 아마 지금 가을쯤에 맞으셔서 올해 겨울을 예방한다고 쳤을 때 3가 백신의 유효한 뭐 방어율 같은 거는 보통 한 70%까지 보고요. 4가 백신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높겠죠. 그리고 올해 뭐 신종플루가 유행을 한 지가 좀 돼서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는 많이 사라졌는데 홍콩 독감이라 그래서 홍콩 독감? 네, 올해 또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요번에 맞으시는 접종 안에 그 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여행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무서워서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가 백신으로도 충분하시고요. 4가 백신은 조금 가격이 달라요. 아마 몇천 원이거나 한 10,000원 정도 비쌀 텐데 4가 백신은 뭐 3가냐 4가냐는 누가 정해주는 거 없이 본인이 선택해서 맞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종류에 이렇게 항체가 생긴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이 생겨서 네네. 감기가 안 걸리는 건가요? 고 항체에 대해서만 고 예방되는 항원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가지 또는 4가지에 대해서는 안 걸리게 되는 건데 보통 항체가 생긴다라는 게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100%는 아니고 뭐 퍼센트 같은 경우도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그 해에 독감이 걸릴 것에 대해서는 뭐 3가 백신 같은 경우는 70%, 4가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예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작년에 감기를 세게 앓았어요. 그래서 나는 감기에 걸리기 싫어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작년에 걸렸던 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바이러스를 동정하는 검사를 따로 해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쯤 이미 그 사람이 다 낫기도 하고 네. 검사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치료 대비 너무 비효율적인 진료가 돼버려서 감기냐 독감이냐를 구별하는 검사는 우리가 하지를 않아요. 네. 증상도 워낙 비슷하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본인이 겨울마다 너무 앓고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접종을 맞아보세요. 그러면 그해 겨울은 좀 거뜬하게 보낸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동안 내가 독감에 자주 걸렸었구나 이거를 좀 경험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는 정도예요. 네. 그런 상황이구나. 네네. 근데 이게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변형이 왔었고 신종플루 네네. 이렇게 변형이 되면 네네. 그 예방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뭐 이제 다들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다들 혼돈하실 텐데 전부 다 다른 질환이에요. 그래서 변형이라고 하는 게 메르스가 변형이 되었다 아니다라는 것도 아직은 밝혀진 바는 없고 네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신종플루도 이름이 신종이지만 신종은 절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매체를 타면 공포스러운 이름을 그렇게 잘 지어요. 그래서 뭐 충격, 막, 네. 아니, 이럴 수가, 막, 이런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맞아. 그런 유류의 자극적인 건강은 불안을 키워드로 삼을 때 잘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제목들을 잘 지어서 신종플루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름을 우리나라가 지었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매년 변종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맞는 것은 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접종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늘 유행했던 무언가에 대한 접종이고, 네. 그 접종이 예측을 벗어나거나 하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예측을 벗어난 것이 생길 때에는 이렇게 루틴한 예방접종이 아니라 신종플루 때처럼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한 가지 주에 대한 백신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번에 백신은 가을 안에 늦어도 11월 안에 맞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11월 안에. 네. 선생님도 혹시 맞으셨나요? 저는 감기가 걸려서 좀 미뤘는데요. 네. 아마 이번 주에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그러면 필수입니다. 의료인은. 왜냐하면 환자를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매개가 맞아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의료인들은 갖은 예방접종은 다 필수로 맞고 있습니다. 같이 맞으러 갈까요? 더 믿음이 가네요. 내가 맞았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는 하시고 선생님이 안 맞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 네. 주사 너무 싫어하는데 맞고 있어요. 네. 의료인이시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독감 예방접종 네. 맞으면 만능은 아니잖아요. 막 네네네.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겨울에 한겨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예방접종 맞았다고 해도. 네,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도 감기는 똑같이 걸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막 무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겨울철에 주의하셔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겨울철은 굉장히 춥고 건조한 날씨가 맞아요. 돼요. 바이러스들은 건조한 걸 많이 좋아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안정적이고 건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메르스도 마찬가지인데 메르스도 건조한 지역에서 되게 좀 좋아해서 중동에서 유행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바이러스들이 춥고 건조한 날씨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감기가 많이 걸린다. 그래서 뭐 우리가 추워서 감기에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환경 자체가 감기에 잘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집에 난방을 시작하시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훨씬 떨어져요. 네. 그래서 다들 집안에 방 안에 빨래를 널고 문을 닫고 주무시거나 네. 아니면은 가습을 좀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비해서 물도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고 계시는 공간에 습도를 조금 올려주시는 그런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따뜻하게만 하는 게 다는 아니고. 네, 습도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습도 거. 조절이 더 중요하군요. 네. 네. 네, 바보원주님께서 우리 엄마 아버지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엄마가 네. 천식과 고혈압이 있으셔서 천식이 있으신 네, 항상 분들은 걱정이라고.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네. 겨울철에 천식 있는 분들이 감기가 걸리면 천식 악화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꼭 챙겨 맞으시길 권장해요. 어르신들은 뭐 사가 백신 맞는 게 더 좋을까요? 3가 백신이 무료 백신으로 나와 있고요. 4가 백신을 맞으시려면 아마 비용을 더 내셔야 비용을 돼요. 내야 그래서 되군요. 65세 미만인 분들은 네네. 맞으시려면 이왕이면 4가 백신 맞으시는 것도 좋고 65세 이상인 분들은 3가 백신을 무료로 맞으시고 폐렴 예방 접종도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같이 맞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사가 백신과 폐렴 예방. 네. 네. 사도위원님이 메르스도 항체가 생기나요? 이런 질문 올려주셨네요. 메르스도 염증을 아까 감염을 한번 앓았던 분들에 한해서는 네. 항체가 당연히 생성이 되는 거고요. 예방접종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메르스. 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올겨울 그래도 가장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네. 몇 가지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우리가 가벼운 바이러스성 질환부터 무거운 바이러스성 질환들까지 개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잘 침입을 해요. 네. 그래서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네, 그게 1번이고요. 네. 뭐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라는 건 되게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 수 있는 저마다의 창구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많이 드시는 거 하고 수분 항상 주변에 있는 공간의 습도를 적어도 50% 이상으로 올려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따뜻하게 좀 스카프도 하고 모자도 쓰고 모자만 써도 체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깥에 다니실 때 항상 지금같이 일교차 클 때에는 여벌의 옷을 좀 준비를 하시거나 스카프, 모자, 장갑 같은 좀 끝부분을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사실 네. 감기 네네. 걸렸다가 지금 거의 네. 회복하셨는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저요? 네. 전 이번에 감기에 걸렸던 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환절기에 네. 조금 관리를 제가 부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각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우리 네, 히랄라 네. 씨는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일을 하시는. 저는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 부르고 막 네. 그냥 혼자 막 그냥 몸동작하고 그러면서 푸는 것 같아요. 아, 젊다. 네. 선생님은 예전에 제가 들은 것 네네네.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권장을 많이 해드리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일이나 네. 보통 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으시고 가족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나 가정이나 뭔가 관계에서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개인의 시간을 확보하시는 맞아. 거 강제적으로라도 뭐 일주일에 1시간씩 혹은 일주일에 3시간 하루에 1시간 이렇게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수영을 하러 가면 핸드폰도 안 들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수영장에. 네. 정말 자연인의 모습으로 수영복만 입고 딱 네. 들어가서 오로지 내 몸에만 딱 집중할 수 있고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허우적거리면서 내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렇게라도 1시간을 보내고 나오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풀리거든요. 또는 아니면 아예 상관없는 무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직업과도 관계없고 맞아.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전혀 제 직업이나 어떤 사회생활과 관계없는 뭐 일본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자기 발전에 어떤 좋은 기분도 느낄 수 있으면서 전혀 스트레스나 압박이 없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그거에서 또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 누군가는 같아요. 더 스트레스 받겠는데. 뭐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네. 우리 그 정쌤은 네. 책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독서. 아, 독서요? 네. 독서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독서를 좀 의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만화책을 봐도 독서잖아요. 네. 저는 스트레스 많을 때 만화책 막 쌓아놓고 읽기도 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취미 생활을 가지실 때 뭐 뜨개질을 한다 그러면 그걸 또 완료해서 어떤 프로덕트를 맞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독서를 하면 또 몇 권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자꾸 취미 생활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활동에 의미 부여나 뭔가 맞아요. 이렇게 의무감을 자꾸 맞아. 주입시키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롭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괜찮으니 좀 자유롭게 시간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쉴 때 쉰다라고 좀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 쉬는 것조차도 욕심이 들어가면 자꾸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정쌤과 함께 독감 예방법 그리고 네. 스트레스도 푸는 방법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벌써 보내드리려고 그러시죠? 네. 제가 네. 저도 한 감기 일주일 정도 앓다가 네. 네, 지금 다 났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개발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 선생님께 알려드리려고. 네네. 네. 제가 처음에 뭐 그냥 하루치 타서 그 약 먹고 더 이상 병원에 안 갔거든요. 네. 이번에 개발한 방법은 네. 보리차를 먹는 거예요. 아. 보리차를 먹었더니 일주일 만에 감기가 났어요. 아. 따뜻한 보리차. 내과 교과서가 있는데 네. 무려 한 4,000페이지 가량의 교과서가 있어요. 네. 저희 내과 교과서가 한 4,000페이지, 5,000페이지 되는데 그중에 감기에 대한 페이지는 딱 한 페이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감기는 내과적으로 질환 축에도 끼지도 않고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서
어떤 정도냐면 내과 그 교과서 큰 거에 감기약에 대한 세션은 정말 아주 작은데 우리나라에서 감기약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네. 한국의 특징이에요. 감기 걸리면 약을 먹는 건. 아, 외국 그래요? 어디 나라를 가도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요라고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외국에는 네. 병원 안 가요? 안 가요. 집에 가서 쉬어야죠. 자야죠. 치킨 스프를 먹어요. 따뜻한 물을 마셔요. 이런 식의 대답들을 다 해요. 네. 감기는 병원에 가야 할 질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차를 마시는 거는 내과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아, 네. 우와, 미지근한 똑똑하다. 물을 하루에 3리터 이상 마셔요. 맞아요. 제가 계속 끓여 네.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수분을 많이 요하는 일들이 네. 많거든요. 뭐 콧물도 수분이고 가래도 수분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염증의 과정과 결과에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을 꾸준히 많이 드시고 결국에 바이러스는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저항력을 키워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불 덮고 자는 게 최고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감기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고 열이 나고 코가 꽉 막혀서 정말 머리가 아픈데 미련하게 참지 마시고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종합감기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과적으로 아주 중요한 치료는 푹 쉬고 좀 더 자고 물 많이 마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감기의 치료예요. 좋은 치료입니다. 그러고 싶다. 네, 개발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친하게 하시고. 교과서에 네. 있는 내용을 제가 말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정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재밌다. 내 첫사랑 정우. 정우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 정우는요,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먹고요. 차가운 듯 하지만 속은 진짜 따뜻한 그런 애예요. 그리고 정우는 비빔면 정말 좋아하고요. 아, 맞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모기예요. 모기 많은 데서 절대 데이트하지 마요. 두고 집에 휙 가버릴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잊은 줄 알았는데, 아직인가 보다. 내 첫사랑, 정우를 부탁해. 네, 건강을 부탁해로 오늘 독감 예방접종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러 갈게요. 읽어주시겠어요, 홍씨? 세습길 정아님 오셨네요. 운동 다녀오는 길이라고요? 근데 아까 운동할 때 체조, 운동소리 하나, 둘, 이 소리만 들어도 상쾌하다고요. 가을가을한 기분. 이건 어떤 기분이에요? 가을가을한 기분? 그냥 가을가을한 기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세습길 정아님, 우미님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오늘만큼은 정호도 부탁하지만 우미님의 생일도 부탁드린다고. 신청곡은 생일 축하용으로 틀어달라고 하셨네요. 틀어드릴까요? 아, 너무 귀엽다. 네, 우미님 35번째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내 친구 친구라네요.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아, 친구라고 해서. 네. 아, 재밌네요. 그리고 의하하님이 약사님, 제가 또 별명이 임약사거든요. 네네네네. 네. 보리차 한 번에 몇 cc씩 2시간마다 마셔야 하나요? 네. 저한테 질문하셨네요. 몇 cc? 네. 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요? 한 번에 1200 cc? cc. 1200cc. 1200cc. 맞죠? 선생님, 맞죠? 1200cc. 저 나간 거 아니에요? cc랑 밀이랑 같은 거죠? 네, 1200cc면은 1.2리터. 네, 1.2리터. 한 번에 그걸 다 드신다고요? 네. 보리차는 일반 생수보다 네. 더 이게 잘 넘어가요. 한 번에 1.2리터를 마시면 정말 배가 부를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먹고 제가 감기를 나섰습니다. 네, 의하님 이 정도 드시면은 일주일 만에 감기 극복. 2시간마다 1.2리터씩 드시면 네. 하루 총 복용량이 7리터가 넘어가서 그러니까 네. 계속 보리차만 끓이더라고요. 그거는 물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하루에 4리터 이상은 좀 제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거 제가 한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네, 큰일 날 뻔했네, 아까 나갔으면. 네, 의하님, 4리터 조심하세요. 이하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텔로님께서 난 왜 정우의 기생충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걸까요? 이게 이제 기생충 펀팩트라고 우리 육도씨 정쌤
님이 진행하시던 프로인데요. 아. 언젠가 다시 하셔야죠. 국민 라디오에서. 저희도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보 나가야 될지 지금 되게 고민이네요. 저희랑 같이 나가시죠. 네, 끝까지 함께 하시죠. 바보은주님이 앉아서 꼼지락꼼지락 거리게 되는 허리 운동. 아까 체조 같이 따라 하셨군요. 사도요한님도 하나 둘 손가락 체조 따라 하셨고요. 네, 그리고 달구지님 방송 잘 들으셨다고 해주셨네요. 네, 이제 우리 정호를 부탁해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벌써 어떻게 휙휙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끝까지 우리 정쌤과 함께 해서 정말 재밌었고요. 네.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오늘 끝곡은요. 홍대광의 정말 여러분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감기 조심하세요. 너만 상상하며 만든 노래 너를 떠올리며 나 망설임도 없이 쭉 써내려간 노래야 이 노래를 듣는 너의 마음이 마냥 기쁨만 있기를 바래 지극히 순수한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